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피님들, 한이라는 거 그거 개인적인 기준이겠죠.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상대는 그게 한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한이 될까요? 그래서 죽은 뒤에도 그 사람 앞에 나타날 정도로? 이번 이야기는 지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우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지훈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아산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에게 있었던 일이고요. 제가 그날 그 친구를 봤을 때 파자마 바지 있죠? 그거에 그냥 흰 면티, 비에 쫄딱 다 젖어서는 원룸 밖에서 떨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현장에 들어가면 업체에서 숙소를 잡아줬거든요. 그럼 셋이나 많게는 5까지 사용했어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숙소를 잡아줬는데 그 친구는 단체 생활이 좀 불편하다면서 자기가 따로 그 현장 근처에 원룸을 잡아서 생활을 했었던 거죠. 아무래도 여기저기 뭐 프로젝트 따라서 움직이는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활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한 건물에서 꽤나 오래 생활을 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사교성도 좋고 사람도 괜찮아서요. 현장에서 친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저도 그 중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말엔 밖에서 마시다가 친구 원룸에 가서 거기서 아침까지 한잔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평범한 일상일 정도로. 그런데 그러던 주말 밤에 저는 그날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도 현장 사람 몇이 친구가 있는 원룸에 모여서는 중국집에서 이것저것 시켜서 식사 겸 한잔하고 그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밤인데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들 갔고 친구만 혼자 방에 누워있더래요. 그래도 먹던 건 사람들이 치우고 가서 방안은 깨끗했고 그 친구한테 이불까지 덮어주고 간 사람들. 그런데 이불 끝쪽에서 흐릿하게 뭔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처음엔 술을 마신 상태니까 머리도 어지럽고 속도 안 좋고 그래서 잘못 봤나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눈도 비비고 그쪽을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여자 모습이었대요. 그 모습이 실루엣인데 머리가 긴 여자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몇 번을 봤다고 그래요. 시간은 짧지만 빠르게 몇 번. 그런데 변함없는 모습. 그걸 보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기겁을 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밖으로 뛰쳐나갔다는데요. 밖에 나가니까 비가 오네. 거리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우산도 원룸에 있고 핸드폰도 두고 나왔고 지갑도 없고 옷차림은 파자마 바지에 그냥 면티만 하나 입고 있고 비에 쫄딱 다 젖어서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죠. 전화 한 통화만 하자고. 그러니까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친구 모습을 보고 무슨 일 있냐고 경찰에 신고해 주냐는 것부터 뭐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주더래요. 그런데 자기 방에 귀신이 있다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고맙다면서 그냥 전화 한 통화만 부탁하자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친구 전화를 받을 때 그때 저도 근처 술집에서 사람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친구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있었던 얘기를 들었고. 근데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그런 옷차림에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 있잖아요. 딱 그래요. 그런데 궁금한 게 그때 그 건물이 3층이었거든요. 친구가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어째 그 소동을 피웠는데도 나보는 사람이 하나 없냐고. 아니 나오는 사람은 둘째치고 불 켜진 방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원래 그 건물이 단체로 숙소 주는 건물인데 그래서 그런지 거기가 다른 곳보다 싸서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요 며칠 전에 다 나가서 지금은 자기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죄다 나가고 그때처럼 건물이 빈 건 자기도 처음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같이 들어가기로 했죠. 이 친구 방이 3층 복도 맨 끝쪽이었거든요. 계단은 반대쪽 끝에 있고요. 그런데 그쪽 조명이 나가서 어두워요. 왜 문을 열면 복도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방이 좀 이렇게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명이 나가서 문을 열어도 방 안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여기저기 봐도 이게 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서 스위치를 눌렀는데 눌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기겁을 하면서 절 잡고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계단을 거의 날다시피 뛰어내려갔는데 그때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고 뭐 슬리퍼가 발목 너머까지 올라와서 다 까지고, 어쨌든 그렇게 삽시간에 계단을 내려와서 건물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나오고 나서도 한참을 달렸어요. 슬리퍼가 그 모양인데도 그냥 달리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불러도 이건 뭐.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달린 뒤에 같이 일하는 사람 몇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친구를 보고 잡았고, 그 사람들이 그 친구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나 그 친구가 그렇게 빠른지 그날 처음 알았네. 여튼 그 친구는 그렇게 만난 사람들한테 얘기 막 하는데 제가 들어도 이건 뭐 그냥 횡설수설이에요. 너무 당황하고 겁을 먹어서 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친구 진정시키는 동안 제가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귀신이 어디 있냐고, 뭐 잘못 봤겠지부터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귀신이 왜 없냐는 말까지, 비 내리는 길가에 서서, 그리고 다 같이 가보자는 결론. 그래서 다 같이 그 친구 원룸으로 가려는데 그 친구가 부들부들 떨어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어요. 그냥 비에 젖고 겁에 질려서는 후적후적 울면서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그날 응급실로 갔거든요. 그리고 조금 안정이 되고 금방 다시 나왔는데요. 친구가 재워달라고 그래요. 마침 주말이니까 룸메들도 다 집에 가서 숙소엔 저 혼자고, 어려울 거 없고 친한 친구니까 그러자고 그랬죠. 제가 있는 숙소로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 타주면서 배고플 것 같아서 뭐 좀 먹겠냐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뭘 먹진 못하겠대요. 그때까지도 겁에 질려서.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넌 보이지 않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진짜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때 그 여자를 정확하게 봤는데 그 여자는 작년에 사고로 죽었다는 그 집 건물 주인 딸이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 모습이랑 몸이 망가져 있었지만 분명 그 집 딸이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건물주 가족도 그 건물에서 살았다는데요. 오래 사니까 건물주랑도 친해지고 같은 3층이라 가끔 딸 얼굴도 봤었고요. 그러다 전해 그 딸이 남자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장례식에 다녀왔었다고요. 그리고 그 뒤로 언제부턴가 건물주 가족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단체로 숙소를 잡고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줄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업체 프로젝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문제라 뭐 그게 이유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게 크겠는데, 그런데 친구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마 분명 뭔가 그렇게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에 작용을 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충격적인 거, 방에서 봤다는 그 집 딸, 죽었다는 그 집 딸, 방 입구 천장에 제가 그 방 스위치를 올릴 때 제 얼굴 바로 앞쪽에 천장이 거꾸로 매달려서는 제 얼굴 옆쪽으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손으로는 스위치를 누르는 제 손 그 반대쪽을 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기겁을 하고 절 끌어당겨서 나왔다고. 그런데 말이죠, 그 친구, 제가 그때 스위치가 눌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죽은 딸이 스위치 반대쪽을 누르고 있다고. 전 그 말이 진짜 엄청 찝찝한데 간신히 웃으면서 그랬어요. 귀신이 있다고 쳐도 귀신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그런 말도 못 들었고, 제 기분도 그때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심히. 그랬더니 그건 뭐 자기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게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딸이 왜 자기 앞에 나타나는지도 이게 살짝 감이 온다는 말을 했는데요. 어느 날 자기가 답답해서 그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날 옥상에서 그 죽었다는 건물주 딸하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를 본 그 둘은 황급히 옥상에서 내려가서 바로 남자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서 갔다고. 그리고 그날 사고가 난 거라고. 그 뒤에 친구는 이제 친구들하고 여럿이 가서
방에서 짐 챙겨서 업체 사장한테 말해서 숙소로 들어갔고요. 원룸 계약도 그 다음 달이 끝이라 건물주랑 좋게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지금도 그런 게 친구 말이 맞다며, 그래서 진짜 귀신을 본 거라며, 왜 그 죽었다는 딸은 그렇게까지 친구를 괴롭혔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친구가 그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심리적으로 죄책감을 느껴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자기 때문에 도망치듯 나갔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그런데 또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도 힘든 게, 제가 말하지 않았던 그 스위치가 눌리지 않는 거랑 관련된 얘기, 그 죽은 딸이 스위치 반대쪽을 누르고 있었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쉽지 않네요. 어쨌든 이건 저와 제 친구가 경험한 진짜 있었던 실화입니다. 지훈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심리적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또 스위치 건을 생각하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그렇단 말이죠. 진짜 뭐였을까요? 어쨌든 무서우면서도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고인이 된 사람도 소중한 사람을 잃은 가족을 생각하면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그래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조금이라도 더 살면서 지은 죄들을 반성하고 남은 생은 정말 착하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착해지자, 착해지자, 이렇게. 괴담목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